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150분 넘게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노동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와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내리라며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논의해보겠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향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의 이 같은 예측은 올해 급격하게 진행된 금리 인상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에서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눈이 그친 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에 이르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직접 설명하는 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시간 반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연금과 교육 분야에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이어 이번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패널 100명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또 최근 화물연대 엄정대응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사안마다 직접 답변하고 부처 장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50분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초당적이고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힘을 보탰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국민 패널들은 날로 오르는 물가와 금리에 우려 섞인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본인을 마약 중독자라 고백한 한 국민은 만연한 마약 노출을 우려하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단속을 안 해왔다는 이야기라며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망 사건 등 전세 사기와 주택 마련을 걱정하는 청년의 목소리엔 구제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국토부와 법무부에 그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물가와 금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엔 송구하다면서 물가 안정 최우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 거리들 고기나 달걀, 과일 같은 거 몇 가지만 집어도 정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발 고물가지만은 우리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또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하락폭은 더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구입 능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인 2019년 4분기부터 2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18%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기간 이어진 각국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IMF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으로 인해 한국의 현재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이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10%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금리가 낮았던 지난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올해 급격하게 진행된 금리 인상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각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집값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IMF는 아태 선진국에서 3%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향후 2년간 주택 가격 상승을 5% 이상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어제였지만 협상은 또 불발됐습니다. 김 의장이 어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낮추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화돼 기관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엄발의 오줌 누기라며 회의적인 데다 그 외 경찰국, 임대주택,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 남은 쟁점도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실론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로 단독 예산안을 밀어붙이면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 여당 합의가 필수적이라 사실상 민주당 표 예산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중재안이 타결되면 늦어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판단을 보류한 여당이 추가 협상을 시사한 만큼 예산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이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엿장수 마음대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현행 전대룰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이지만 비대위는 책임 당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당원 투표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의석의 70%를 넘는 초재선 의원들이 룰 개정에 힘을 실은 겁니다.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100% 당원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룰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3월로 못 박으면서 당원 비율 확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같은 룰 개정 움직임은 결국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전당대회로 간다는 거라며 그렇게 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줄이면 총선은 필패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참사 현장 근처에서 열립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76명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분향소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뚫고 분향소에 도착한 시민들은 국화를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 분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되기 어려워서. 유족과 시민들은 오늘 오후 6시 참사 현장 주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49제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바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갤럭시 휴대전화를 갑자기 아이폰으로 바꾼 건데 특수본은 포렌식을 앞두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박 구청장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야 이를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도 실수로 변기에 빠뜨렸다며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본은 구청장과 핵심 간부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일부러 바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용산구청 측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전에 쓰던 갤럭시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해 본인이 더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충격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생각이 더 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치료 의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요청이 있었다면 치료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기까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비극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이 되진 맙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SNS를 통해 충격적 망언이라며 SNS 악성 댓글들은 한 총리와 여당의 망언들이 키운 괴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국가의 책무를 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그제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이송됐죠. 검찰이 김 씨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려고 최측근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자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외에도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체포된 다음 날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쌍방울 부회장을 지낸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수사를 받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취재진이 통화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지인 수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겨진 재산 추적에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지만 최근 검찰이 모두 몰수하겠다는 신호를 준 만큼 답답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있다.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검찰이나 측근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면 김 씨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신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며 수사팀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체포된 측근들에게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신호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한성 대표와 최우양 이사가 허위 회계 처리 등으로 대장동 수익 260억 원 상당을 숨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경광등을 붉게 밝히며 서 있습니다. 뒤이어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앞입니다.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수탄을 피우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생은 콘크리트를 안정적으로 굳히는 작업으로 겨울철엔 온도 유지를 위해 수탄 등으로 난로를 가동합니다. 당시에도 난로를 피웠다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에 씌워져 있는 천막 같은 게 있어갖고 아마 그래서 그쪽 안에 보여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있던 26명 가운데 3명이 의식이 떨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7명이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1월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노동자 1명이 양생 작업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숯이나 갈탄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사실상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공사 업체들을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의 한 건설 현장. 한 남성이 돌연 공사장 입구를 막더니 근로자 국적을 묻습니다. 노조원이 공사 현장 소장을 상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고 겁을 주고 노조 조합원 채용과 노조 지원비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네,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게 되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이렇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공사 현장을 돌며 갈취한 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노조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주. 노조위원장 등 주범 2명을 구속한 경찰은 해당 노조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4살 난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아이 몸에선 여러 학대 정황도 발견이 됐죠. 아이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또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구도 작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창백한 얼굴의 아이는 의식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더니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10여 분 뒤 경찰관 2명이 응급실로 출동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있었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삐쩍 마른 상태였습니다. 키 83cm에 몸무게는 10kg이 채 안 됐는데 4살 또래 평균 키보다 20cm 가까이 작았고 몸무게는 6kg이 덜 나갔습니다. 시력도 장애 수준이었습니다. 시각장애 판정받은 건 없고요. 눈이 안 좋은 거는 맞고요. 일부 표피박탈이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20대 엄마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엄마와 함께 부산에 사는 지인 집에 얹혀 살았는데 따로 사는 친아빠에게도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학대 행위자가 달랐으니까 이거는 비슷한 사건이라 보긴 힘들고요.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과거 방송과 SNS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와 비싼 시계를 자랑하던 래퍼 도끼가 세금 3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 7,000명의 명단과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공연에 쓸 4,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산 뒤 갚지 않아 지난 7월 법원에서 강제 지급 판결을 받은 래퍼 도끼 이준경 씨. 이번에는 3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밀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배우 장근석 씨 모친인 전혜경 씨도 조세 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빼돌리는 등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과 법인은 각각 세금 1,739억 원, 236억 원을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납부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31개 단체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부산경찰청이 내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 행사에서 혼잡 안전관리 차량인 이른바 DJ 폴리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DJ 폴리스는 일본에서 지난 헬로윈 축제 때 먼저 선보였는데요. 경찰관 2명이 직접 차량 위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가 인파 관리를 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스피커와 LED 간판으로 송출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또 70cm 높이의 간이 사다리에 경찰관이 올라가 안내 방송을 하는 키다리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이번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효과가 잘 입증되면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도 DJ 폴리스를 만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네요.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에 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된 모로코 축구 팬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와 파리 등 도심 곳곳에서 흥분한 모로코 팬들이 거리로 나와 프랑스 시민들과 충돌했는데요. 일부 남성들이 폭죽과 조명탄을 던지는가 하면 프랑스 국기를 빼앗고 차량을 공격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해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해산시켰고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진 만큼 프랑스 모로코전은 더 큰 관심을 받았었죠. 대다수의 모로코 축구 팬들은 월드컵 4강 돌풍을 이뤄낸 축구 대표팀을 자랑스러워하며 아쉬움 속에서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병원 근처 주차장에는 차 안팎으로 수백 거리가 세워져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병원 예약이 마감되자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차에서 대기하면서 수액을 맞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119인 120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치는가 하면 약국에서는 사재기에 감기약이나 해열제가 동나기도 했고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복숭아 통조림이 온 오프라인에서 품절되기도 했다는군요. 중국 당국이 이런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 패닉 바잉 현상이 홍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엔 한방눈이 쏟아지며 세상이 하얗게 변했죠. 이제 눈은 그쳤지만 오늘부터 주말까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위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승객들이 지붕 아래로 모여들고 아예 사방이 막힌 온기 텐트 안으로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안 춥다가 갑자기 추워서 여기 가끔 들어오는데 어제도 잠깐 여기 들어와 있었다가 또 갔고 오늘도 또 볼 일이 있어서 시장에 가는데 눈이 와서 들어왔어요. 중부지방에 굵은 눈발이 날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에 4.5cm, 오산에 9.8cm의 눈이 내렸고 강원도 화천이 9.5cm, 충북 제천이 6.9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서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6일도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밑돌겠고 주말엔 기온이 더 떨어져 일요일은 서울 영하 13도, 동두천 영하 16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동파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자 점심시간 음식점을 찾는 직장인의 발길이 확 줄었습니다. 대신 구내식당이나 도시락 배달로 한 끼 때우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조윤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 구내식당 앞이 붐빕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줄. 줄을 오래 섰거든요. 이 시간쯤 되면은 보통 이렇게 꽉 차진 않는데 아마도 다른 분들도 다 저처럼 추우니까 안에서 먹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늘만큼은 사무실 밖 음식점을 찾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파 지역대다 보니까 밖에서 나가서 또 먹기는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따뜻한 데서 이제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려드는 손님의 음식을 담는 손길도 빨라집니다. 먼저 한파 시작되고 나서는 직원 식수가 평상시보다는 지금 계속 한 1.5에서 2배수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더 많이 늘고 있어서. 구내식당만 북새통을 이룬 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구내식당이 없는 직장인들은 배달을 시키거나 음식을 포장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회사가 밀집한 서울 강남의 한 도시락 가게에는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려대고
정성스레 포장되기가 무섭게 바로바로 도시락이 나갑니다. 더 많이 오죠. 머리요. 밖을 안 나가기 싫어하니까. 급기야 폭설로 인해 혹시 점심시간 내 배달이 늦을까 봐 잠시 도시락 주문을 받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눈이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화해서 조치하고 지금 배달 막은 거거든요.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미국 중부는 겨울 폭풍으로 발생한 토네이도로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 여파로 3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이 다쳤는데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창 밖으로 소용돌이치는 토네이도가 보입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널브러진 잔해가 그 위력을 가늠하게 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중부 지역에 닥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시골 마을에서는 30대 여성과 8살 어린이 등 3명이 숨졌습니다. Heavy rain, something that I never experienced before. 이동식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최소 20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일부 환자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피해가 큰 지역에 토네이도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have been an unsurvivable event where these homes were just completely. 토네이도와 우박을 동반한 시속 70마일의 돌풍이 예상되는 오클라호마주와 텍사스주 일부에도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 기상청은 이번 겨울 폭풍이 멕시코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인들이 연말 쇼핑 대목에도 지갑을 활짝 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1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로 나타나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자제품과 가구, 자동차 등 9개 품목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레스토랑과 술집 매출은 0.9%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이 포함된 11월에도 미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재정 부양과 임금 상승 덕분에 소비를 늘려왔지만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여파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We did our own estimate using Federal Reserve data. At the middle of the year, there was $1.7 trillion in excess savings sitting in American household savings accounts. By the end of the third quarter, that had only been drawn down to $1.5 trillion. 전날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발표와 소매 판매 감소로 뉴욕 증시는 출발부터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각각 2%와 3% 이상 하락하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도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과 함께 실물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년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의 최대 관심사 역시 지난 3년 동안 철통 방역에 희생됐던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중국 안팎에서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모처럼 공항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방역 완화로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리자 너도 나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Take Sanya in Hainan province as an exampl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ew pandemic control policies on December the 7th, searches for air tickets to Sanya increased by 166% month-on-month on the same day.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 국무원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1%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낮은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방역 완화로 인한 소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We expect that China's GDP growth will reach approximately 5.8% in 2023. That is against a weaker global outlook. 애초 3-4%대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전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예상치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여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부터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상하이 등 대도시 봉쇄 여파로 목표했던 5.5%에 크게 못 미치는 3%대 초반 성장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산타클로스의 본고장 핀란드의 산타마을에선 막바지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입니다. 엘프들은 1년 내내 일했지만 지금이 가장 바쁘다네요.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이곳은 핀란드 로바니엠이 바로 북쪽에 있는 산타마을. 이곳엔 세계 곳곳에서 매년 50만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눈밭 위 아름다운 조명이 빛나는 이 산타마을엔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하얗게 눈 덮인 낙원엔 산타의 썰매를 끌어줄 믿음직한 술록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소년에게 온 나라 평화의 소원이 담긴 편지도 있었는데요. 모든 이들의 크리스마스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후 활동가들이 다리를 막아섰습니다. 도로가 막혀 운전자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는데요. 불편도 불편이지만 좀 위험해 보이네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본토와 연결되는 다리에 기후 활동가들이 등장했습니다. 활동가들이 도로를 완전히 막아서는 바람에 운전자들은 꼼짝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올라가 베네치아가 위협에 처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멈추지 않는 화석연료 투자는 멸종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 시위대를 다리 밖으로 끌어냈다네요. 아랍의 캘리그래피는 한국에는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동아시아의 한자 서예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예술성이 돋보이는데요. 글씨 자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랍의 서예는 어떨까요? 아프리카 알제리의 수도 알제. 서예 교실에 모인 사람들이 한자 정성 들여 아랍어를 쓰는데요. 한눈에 봐도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닙니다. 글씨를 더 아름답게 쓰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데요. 국제 아랍 서예 축제엔 이런 여러 형태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10개국의 예술가들이 협력해 아랍 서예의 예술성을 교류하고 감상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예술가들은 서예엔 영혼이 있어 나라의 유산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글씨를 쓴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가 차갑게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 심리에 흥행에 실패했죠. 어제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 84점 만점에 청약 가점이 20점에 불과한 사람도 당첨됐습니다. 이쯤 되니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무조건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거라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자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2만 명. 당첨 가점도 턱없이 낮았습니다. 8개 주택형에서 최저 가점이 50점 아래를 밑돌았고 심지어 20점만 받아도 당첨된 주택형도 있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의 당첨 평균 가점이 62점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첨자의 고민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됐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죠. 지금 주택가 떨어지고.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고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서 청약 통장을 버리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덩달아 청약 통장 인기도 식었습니다.
10월 말 기준 가입자는 2,682만 명으로 전달보다 14만 6천 명 줄었는데 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과거 로또 분양으로 인식됐던 신규 분양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고 청약 통장은 이율이 낮아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에만 2% 넘게 떨어지며 월간 낙폭이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 역시 전달보다 4.2포인트 하락해 사상 처음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며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 기업들이 있죠.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의 주인공으로 영예 대통령 표창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SD바이오센서인데요.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며 세계 수출에 앞장섰습니다. 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1도 출시했습니다. 감염병 극복과 백신 주권 확보에 큰 힘을 보태면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혹시 올지 모르는 다음 팬데믹을 위해서 더 잘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잘 명심하고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용 승인을 얻어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SD바이오센서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초기에 우수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국내 최초로 민간 위성 세종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한컴 인스페이스와 카드형 지방화폐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 코나아이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슨을 비롯한 5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쿠팡 등 7개 기업도 4차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엔데믹 국면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보험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건데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회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2020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카카오.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사회이사들의 참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개인 회사인 KQ홀딩스를 의결에 참여시킨 겁니다. 당시 KQ홀딩스의 지분율은 12.12%, 최종 찬성률은 67.5%로 가결 기준을 간신히 넘겨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공정위는 KQ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KQ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2020년과 지난해 전체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 수익이었습니다. KQ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춥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고요. 영하권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으로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함께 낙상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지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9.6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에 실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영하 14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철원은 영하 17도 가까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9.9도, 대전 영하 6.8도, 광주는 영하 0.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 영하 2도, 청주는 영하 1도,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전북 서해안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수도관 동파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